그 인삼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데는 역시 한국이죠. 네, 아마 세계에서 인삼은 그럼 역시 한국이 단연 1위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죠. 소위 100세 시대의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면서 암 환자,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한 경고 등이 울려 있는데요.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국내 인삼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공학과 교수이시고요. 주식회사 한방바이오 기술지주회사입니다. 대표이신 양덕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삼 연구 오래 하셨는데 지금 경희대학교에는 얼마나 지금 되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연구 자체는 한 41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로 그 정관장의 전신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삼연구연구원에서 20년 근무하고 2002년도에 이제 경희대로 왔기 때문에 아마 18년 정도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그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신데 경희대 재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는데 경희대 펠로우 교수 그리고 또 고학 명예 교수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타이틀인가요? 네. 굉장히 다른 연구에 비해서 심도가 깊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국제적인 학술지 SCI 논문에 많이 우리가 제출을 할 수도 있었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경희 펠로우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경희 펠로우는 경희대학교 전체 교수 중에서 1%, 그러니까 보통 한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경희 펠로우를 받게 되고, 이 경희 펠로우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연구비가 추가로 좀 많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 명예 교수는 이제 그 특수하게 정년을 연장을 학교에서 해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식적으로 봉급이 나오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바로 고학 명예교수입니다. 일반 명예교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로서 원래 연령으로 보면 정년퇴직을 지금 하실 나이인데 정년퇴직하고 또 고학 명예교수라는 타이틀로 계속 교수 활동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지주회사 한방바이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정부에서는 새로운 타이틀의 대학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됐어요. 하나는 학교 기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무슨 학교가 기업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교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하나는 지주회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단순히 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많은 그 대학 교수들이 해놓은 연구 실적을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사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산업화 해가지고 국가의 기술적인 면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자 해서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통과되면서 우리 경희대학교에서도 학교 기업 또 경희대학교 기술 지주회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한방바이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이 인삼 연구 분야의 노벨상으로 제가 이렇게 기사로도 봤는데 진피아 그 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게
어떤 상이고 어떤 내용으로 그 상을 수상하신 거죠? 네네. 그 진피아 상이라는 것은 예. 세계 인삼 과학상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인삼 분야에서 노벨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부상도 좀 많고 네. 명예도 있는 그 상인데 그 상은 인삼 분야에 혁혁한 어떤 그 공적, 연구 개발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특허 내지는 산업적인 것에 앞서간 사람한테 주는 그런 특수한 상입니다. 주로 그 국제적인 그 학술지인 SCI 페이퍼에 약 한 300여 편 이상의 SCI 페이퍼를 썼어요. 그건 아주 대단한 그 예,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이제 국내에서도 인정해주는 국제적인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해주는 예. 그러한 또 기관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KCI라고 부르는데 약 KCI에도 한 200여 편뿐만 아니고 우리 그 특허청에도 한 150여 편의 특허를 출연 및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실적 때문에 제가 그 진피아 세계 과학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적인 상이라는 얘기는 인삼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네네. 그만큼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인삼의 그 위치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일반 약용식물에서 네.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개발이 돼 있는 것이 역시 인삼일 겁니다. 그 정도로 산업군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진생, 그럼 우리 인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엉뚱한 진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베리안 진생, 뭐 어떤 경우는 뭐 그 여성들한테 좋은 여성들 진생, 뭐 이런 식으로 진생 종류 굉장히 많은데 짝퉁인가요? 짝퉁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시베리안 진생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갑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나라에 특수한 어떤 종, 예를 들어서 인도는 인디안 진생 그래서 뭐 자기 나라에서 많은 윗다냐라는 식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칠레 같은 데서는 마카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카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그런 칠레지안 진생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진생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인삼에 즉 진생에 대한 세계적인 그 관심 내지는 이슈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삼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데는 역시 한국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인삼 재배에 가장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나온 인삼을 이용해서 가공 방법을 통해서 더 비싼, 예를 들어서 인삼보다는 홍삼이 더 비싸고 홍삼보다는 흑삼이 더 비싸고 네. 또 뭐 발효 홍삼이 비싸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공법을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인삼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인삼은 그럼 역시 한국이 단연 1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삼이지 지금 말씀하신 뭐 백삼, 흑삼, 홍삼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인삼 전문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이제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지금 인삼 연구에 뛰어드셨고 오늘에까지 이르셨는지요? 네네. 사실 이제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인삼을 뭐 감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77년도에 이제 아르투시 장교로 최전방에 수색소대장을 했어요. 네. 예. 수색소대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 소대원 중에 한 명이 마치 그 금산에서 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는 길에 인삼 몇 뿌리를 가져와서 처음 그때 사실 인삼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술을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소대원들이 우리 소대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가 마치 그 사단에서 하는 그런 그 경영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군요.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인삼, 수삼을 그 담아놨던 것을 내가지고 부대에 와가지고
이제 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식을 할 때 그 술을 담아놓은 그 인삼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맛을 과연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삼이라는 게 그냥 말만 들었던 인삼인데 정말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 내 인삼을 접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79년도에 내가 제대를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고려인삼연구소라고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제 대통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에서요. 그 연구소에 들어가다가 이제 이 연구소가 인삼하고 또 담배하고 합해지면서 한국인삼연초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무려 23년 동안을 책임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또 학교에 들어와서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과목이 약용식물학이다 보니까 인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이용을 해서 아마 그 다양하게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삼에 좀 쑥스럽습니다만 좀 전문가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오시고 어쨌든 그런 경력들을 쌓으면서 이제 오늘에까지 오셨는데 그 기술 지주회사의 하나인 주식회사 한방바이오에서 이제 이런 우수한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열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이렇게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앞으로 세상은 결국은 생명공학 분야가 이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항칠배양근이라든가 혹은 산삼배양근은 결국 생명공학 기술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정관장 전신인 이제 한국인삼재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산업적인데 아마 다른 교수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했던 일들이 산삼배양근을 상품화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자. 이게 저의 첫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삼배양근을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뿌리로만, 인삼은 역시 뿌리를 먹기 때문에 뿌리로만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수한 물질, 즉 사포닌을 뽑아내서 이 사포닌을 가지고 각종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로 부가가치가 높게 팔 수가 있다라는 데 착안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인삼은 그냥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산삼은 너무 비싸니까 그 산삼을 우리가 이제 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산삼배양근 적어도 100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삶의 그 조직을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이것을 배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산삼배양근을 통해 가지고도 일부 만족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산삼배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삼배양근을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리는데 산삼하고 산삼배양근은 서로 다른 겁니다. 절대. 근데 마치 산삼배양근은 산삼인 양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서로 식품군 자체가 틀립니다. 산삼은 산삼이고 산삼배양근은 물론 거기서 유래되긴 했지만은 산삼배양근이라는 새로운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안정성 테스트, 독성 테스트 이런 모든 걸 맞춰서 사람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식약처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식품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식약처에서 이제 가장 좀 브레이크를 건 것이 그러면 처음에 너희들이 샀다고 하는 그 산삼이 지금 현재 산삼배양근하고 유전적으로 같은가 틀린가를 증명을 하라. 네, 이런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산삼배양근이라고 하고 산삼 유래가 아니고 인삼에서 만든 것도 쓸 수 있고 또 그냥 인삼의 뿌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왜냐 그러면 산삼배양근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원래 있던 오리진 산삼과 그다음에 산삼배양근을 만들었던 것에 유전자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SNP라는 그 단일 염기 서열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기술, 그게 바로 SMP 프라이머를 만드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SMP 프라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산삼하고
원래 있던 산삼하고 똑같은 산삼 배양근의 그 분자 마커를 개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식약처에서 그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삼 배양근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된 거죠. 네. 네. 이런 그 한방바이오 주식회사의 그 연구 그 산물들이 국내뿐 아니라 지금 네. 해외로 계속 그 진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네, 지금 그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잡는 것이 이제 주로 산삼 배양근인데 네. 산삼 배양근을 처음으로 중국의 두 군데 회사에다가 그것도 굉장히 큰 회사에다가 그것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양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산동에서 큰 회사를 하나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대량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다른 데 주지 않고 이 산동 회사에 모든 것을 전념을 다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도네시아에 이미 그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룹인데 아마 세계 1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갈베 그룹이라는 회사예요. 그 갈베 그룹 산하에 빈탕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산삼 배양근 기술을 이전을 했고 같이 물론 이제 노열티는 미리 받았고 또 추가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우리 한국에서 같이 네.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에 나름 많은 이제 그 기술 이전을 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나름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다가 한방바이오에서 K진생 파마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네. K는 우리 코리아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의 지역에 있으니까 경기도도 될 수 있고 이제 하여간 K진생이라고 해서 요즘 뭐 K팝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에 K바이오. 네, 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K진생인데 진생만 하기 뭐해서 파마시, 제약까지 같이 붙여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의 식약청장이라든가 대통령의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일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산삼 배양근 시스템을 그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버섯 종류도 하고 있어요. 동충하초를 네. 하고 있는데 기존의 동충하초와 좀 다르게 코디세핀 함량이 많은 세포주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소재로 쓰고 있는 천연 화장품 소재인 아데노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포주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외 각국에 이런 기술을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 한방바이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계시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좀 제약 요인들이 네, 되긴 네, 하겠네요. 네, 네, 당연히 뭐 네.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뭐 계속 활동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빨리 코로나19가 거쳐야 없어져야 더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앞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 뭐 드렸지만 인삼하면 그 면역 증강의 대표 뭐 식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삼의 성분이 어떤 효능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인삼에는 사실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삼 사포닌이라는 네. 물질과 또 하나는 폴리사카리드, 산성 다당체라는 두 가지 물질이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이제 항암이라든가 면역 증강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이제 물질로 이미 많은 학자들에서 밝혀져 있고 이 사포닌이라는 것이 네. 영어로는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다른 식물에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인삼에만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가 바로 우리 안정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얕고 또 효능도 매우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 사포닌이 인삼 속에는 한 7종에서 12종 정도가 일반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사포닌 수는 약 128종이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홍삼에만 들어있는 것도 한 40, 50종 정도로 이미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홍삼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이 뭐냐 그러면 RG3라는 성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RG3는 인삼에는 안 들어있다. 수삼에는. 근데 이게 쪄서 말리는 과정 중에 이게 RG3라는 물질이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G3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RG3가 바로 면역 증강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 회복, 그다음에 뇌기능 활성이라든가 또는 그 항산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요즘은 여성 갱년기 장애뿐만 아니고 뼈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네. 뭐 그동안에도 이제 많은 걸 지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뭐 그 계획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바라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내가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그 블록체인일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단도로 작용한 것 같지만 실제는 같이 합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을 수경재배를 통한 스마트팜을 해서 전 세계의 인삼을 다시 한번 그 알릴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회사가 앞서서 나가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남 장흥 관산에 한 3,000에서 4,000평 정도 되는 유리 하우스가 있어요. 유리 하우스에다가 스마트팜하고 또 우리 연구소를 일부 그쪽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돼 있는 인삼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뭐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 시계 뭐 어디 가면 뭐 맥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그러면 인삼. 그 인삼을 세계화를 시키면은 인삼 하나로도 한국이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을 건데 왜 인삼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또 개인 업체나 또 제조업체 또 연구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인삼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삼을 세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을 제가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진짜 그간에도 많은 활약을 해오셨지만 역할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인삼 세계화에 계속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 한국의 우선 인삼 제품과 기술로서 앞으로 세계 속에서 코리아, 인삼하면 한국하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